안녕하세요. 데미안 2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주제는 두 세계입니다. 두 세계, 싱클레어는 두 세계를 만나죠.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 집이고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 집 밖이죠. 먼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 세계는 협소해서 사실 그 안에는 내 부모님밖에 없었다. 그 세계는 나도 대부분 잘 알았다. 그 세계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그 세계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화한 강체,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그곳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닦은 손, 청결한 옷, 좋은 관습이 깃들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찬송을 불렀다. 그곳에는 성탄절 잔치가 있었다. 곧바로 미래로 이어지는 고don성과 길이 그 세계 속에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했다. 독일 헤메스는 이 싱클레어의 가정을 독일 부르주아 중산층 가족의 삶을 이렇게 설정했죠. 그러니까 중산층 가족의 사니까 어때요? 그 세계는 안온하죠.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돈도 있고 교양도 있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싱클레어가 자라요. 그러나 이 싱클레어 세계 밖은 어때요? 또 다른 세계는 이제 악의 세계죠. 이 아버지 어머니 집은 선의 세계, 밖은 악의 세계. 그렇죠. 악의 세계를 보죠.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그 두 번째 세계 속에는 하늘들과 직공들이 있고 유령 이야기들과 스캔들이 있었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무섭고 술개 같은 물건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염소와 암소와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거칠고도 잔인한 그 모든 일들이 사방에 바로 옆 골목 바로 옆에서 있었고 경찰 끄나풀들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주중뱅이들이 아내를 패고 저녁 되면 젊은 여자들이 무리가 뒤엉켜 공장에서 꾸역꾸역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누군가에서 요술을 부리거나 병이 나도록 할 수 있었다. 숲에는 토속대가 살고 있었고 방화자들은 뒤쫓는 경만에게 잡혔다. 어디서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던 우리 집안에서만 빼고는 어디서나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솟아나오고 향기를 뿜었다. 이 악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선과 악의 세계가 있죠. 어릴 때 자라면은 부모님, 어머님이 허용하는 세계, 허용치 않는 악의 세계 두 개가 있죠. 이럴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세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맞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얘기해 드릴게요. 원효대사 아들이 설총이잖아요. 설총이 원효대사 찾아갔어요. 평생 동안 살아야 좌우명을 주세요, 아빠. 그러니까 원효가 그런 얘기예요. 착한 일을 하지 마라. 너무나 놀랬겠죠. 착한 일을 하지 마라. 참,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인간의 그 지혜가 있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서는 어때요? 악도 선도 없죠. 그러나 자아가 만들어져요. 세상 속에서 너는 남자야, 여자야, 학생이야 그러면 어떤 이제 사회 속에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자아죠. 그러면 자아가 되지 못한 내 마음은 어디로 가요? 무의식에 숨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아와 그림자가 분리돼요. 한 인간이. 자아와 그림자. 자아는 빛의 세계, 선의 세계가 되고 그림자는 악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온전히 질리면 어때요? 이 그림자 세계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숨겨놓은 그림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그림자에 있는 걸 남한테 투사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남 투사해서 막 비난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투사해야 돼요. 투사하는 이야기가 파우스트죠. 파우스트가 그 메피스토펠가 파우스트의 그림자예요. 그 파우스트가
박사로 열심히 공부만 하니까 숨겨둔 자신이 많은 거예요. 어둠이. 어두운 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어두운 나가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메피스토펠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원하기는 하지만 도리어 언제나 선을 행하는 그 힘의 일부다.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그림자는 악인데 그림자를 통합해야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악을 통합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싱클리어는 바로 악을 통합하는 이야기예요. 크로멀한 아이를 만나서 삥 뜯기고 빵 슈트리 되죠. 심부름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통합해 나갈 때 바로 내 안에 셀프, 대면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인간 되어가요. 저는 여기서 싱클리어하고 제 삶을 한번 대비해 봤어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기아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싱클리어는 중산층이고 하층민하고 이렇게 같이 마을에 살았는데 저는 우리 마을에 중산층 없고 하층민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의 공동체예요. 그러다가 저는 크로모 악을 만난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예요. 들어가니까 읍내에 있는 학교 가니까 읍내에 있는 그 힘을건 아이들, 읍내 아이들이 이제 크로모죠. 저한테는 어떤 공포로 다가오고 두려운 어떤 그런 존재예요. 그때 저한테 삥 뜯은 적은 없는데 이제 그런 거 혼자 이제 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이사 오기 전까지 이사 오기 전에 그 유아 시절에 보낸 그 주인집이 또 저한테 크로모예요. 악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저한테 그림자로 남아있어요. 이걸 이제 저는 통합해야지 제가 온전한 인간이 되거든요. 통합하지 않으면 어때요? 막 가난한 사람 싫어하게 돼요. 제가 가난히 살았으니까 그림자 억압한 거예요, 그 가난을. 그 가난한 사람 보면 저를 보듯이 막 싫어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악을 어쨌건 만나요, 사람은. 그래서 악을 만나는데 어릴 때 어때요? 막 뛰어놀면서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이걸 선악을 통합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 마을의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통합하는 탄광 마을을 지나면서 임길택 하늘 흐리고 그 흐린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다. 탄가루인 지붕들이 타닥타닥 붙은 집들 한켠 발행이 풀 들어찬 땅 일구며 아주머니 한 분이 코스모스를 싣고 있었다. 왜 혼자 하느냐 물으니 호미질 멈추지 않고 이런 일은 하고 싶은 사람 몫이죠 했다. 이게 그 가난한 시골 마을 특징이에요. 가난한 시골 마을은 어때요? 평등하잖아. 인간이 평등했을 때 인간은 어때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평등하지 않으면요 자발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우리나라도 초등학교는 이제 보편교육이잖아요. 부잣집에 나고 가난 집에 오잖아요. 이렇게 같이 어울려 지내야 돼요. 어울려 지내면서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걸 꼭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어때요? 선악을 통합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악을 통합하지 못하면요 막 애들하고 싸우면서 막 악을 통합 힘을 길러야 되는데 못 그러면 악을 이제 내 안에 있는 악을 남한테 있다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참 무서워져 이 세상이. 그래서 그림자 투사가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악을 막 투사하게 되면 집단 지성이 잘 안 돼요. 루소의 일반 의지가 나와서 민주주의가 잘 안 돼요. 막 서로 막 혐오 우리 사회 보면 혐오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림자 투사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남한테 막 투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합하는 교육이 우리는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나온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더 공부해보죠. 이 책에 또 이런 기질이 나와요. 악당들과 탕아들이 나오는 제목이 훨씬 더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악당과 탕아들이 나오는 그런 글이 나오면은 더 마음을 잡는 악당들 이야기. 우리도 보면 드라마 보면 악당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들어요. 그게 내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원이 집에 오면 막 악당들 이야기를 계속 영화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막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에 쌓인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융심력이죠. 융은 그림자를 통합해야지 온전히 된다. 이게 융심력이죠. 거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년들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영주 행동과 나쁜 짓거리를 잘 사랑스럽게 들어봤다. 애들이 막 떠벌리는 거예요. 나도 이야기를 늘어오기 시작했다. 황당무계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나를 주인공으로 만든다. 싱클레어가
도둑질 하지 않은 것도 막 가수에서 사과 막 훔쳤다는 얘기를 막 자랑스러워해요. 그때 아이들은 어때요? 존재를 돋보이고 싶어 하죠. 모범적인 아이는 부모 밑에는 아기잖아요. 나는 하나의 그 독립된 존재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그죠? 그래서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제 그러면데 약점을 잡혀서 돈도 뺏기고 계속 심부름, 빵 셔틀이 되고 나중에 문학과 데려오라 막 협박받게 되죠. 이게 우리한테 다 크로모가 있어요. 크로모를 만나게 되거든요, 인간은. 왜 세상은 이제 어떤 그 하라 하는 게 있고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하지 마라가 이제 악이 되죠. 하지 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억압돼 있어요. 이걸 반드시 밖에서 만나게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지 우리 온전한 인간 되죠. 그래서 크로모를 만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이거를 대면 도움을 받잖아요. 대면 누구였어요? 내 안에는 셀프, 본성의 힘이에요. 그 옛날 전래동화 보면은 그 누가 와서 막 도와주잖아요. 뚜껑이가 도와주고 새가 도와주고 어떤 기인이 도와주고 막 그죠. 이런 것이 도와주잖아요. 내가 막 그 도와주는 어떤 생명체들 와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의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운명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아무리 어려도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가면 내 안에 무궁무진한 힘이 나와서 해결해줘요. 이걸 노자는 무이무불이죠. 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기독교 같으면 하느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죠.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상징화한 거죠. 대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과 빛을 통합해야 돼요. 통합하는 게 이제 그 아이들이 어때요? 혼자 통합하는 게 힘들어요. 싱크리였는지 혼자 하는데 저는 어린 적에 마을에서 함께 자랐기 때문에 함께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를 때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길러야 돼요.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자연은 다 때가 있잖아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걸 배우고 자연 속에서. 그 아이들과 막 싸우면서 내 안에 그림자 투사한 거를 이제 알아서 내가 그림자 투사하구나. 애들이 제대로 깨닫게 돼요. 애들은 서로 사랑해요. 애들 가만히 두면 뭉쳐요. 특혜 받는 아이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렇게 길렀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시골 가서 7년 동안 이렇게 길렀는데 정말 그렇게 자라요. 제 조카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공감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놀이의 교육이 굉장히 좋죠. 놀이를 통해서 모래놀이, 술잡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 안에 있는 공격성 이런 걸 이제 해결하고 원신들은 어때요? 막 집단적인 의례를 했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분노를 막 쏟았어요. 그리고 사냥할 때도 그죠. 이렇게 해서 죄책감을 이렇게 해소하고 이러면서 의례를 통해서 했는데 원신은 현대인은 이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막 제이스 살고 자유롭지 못하죠. 뭔가 그냥 막 그죠.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죄의식을 느끼고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또 대화를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대화를 못한 건 심각하죠. 대화를 이제 저도 애들하고 20대, 30대 애들도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애들이, 자, 어릴 때 못 놀며 자랐구나. 애들은 놀면 뭐가 좋은가 하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학급에 물건이 없어졌어요. 아이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잡았어요. 찾아내니까 나중에 물건 이런 아이가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울면서. 선생님, 저 걔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걔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제 학폭이 열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들은요, 물건 훔치는 아이마저도 용서하고 싶은 게 아이들이에요. 같이 노는 게 좋거든요. 인간에 무한의 용서심이 있어요.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막 자연 속에 뛰어놀게 하고 애들끼리 놀면요, 스스로 이게 깨어나요. 이런데 우리는 이제 어릴 때 함께 지금 마을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혼자 자라다 보니까 놀거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대화할 줄 못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라는 게 이렇거든요.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 했죠. 나는 진리를 모른다. 그러나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름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둘이 얘기해봐요. 자유롭게. 저는 이거를 정교자하고 시공부하고 시민단체 있으면서 배웠거든요. 막 술 먹고 토론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술 마시면 톡백 맞아. 내가 한참 얘기하면 상대가 안 듣고 있다 듣는 척
듣는 척하도 안 듣고 자기 얘기하고, 난 또 듣는 척하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독백만 하는데, 독백만 하면요 사람들이 실력이 안 늘어요. 내 안에 게 안 깨어나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애들은 어릴 때 대하는 힘을 계속 길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혜를, 집단지성을 만들어내서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얌전한 아이한테 얼마나 그 무서운 칼날이 있는가를 공부해 보죠. 돌멩이를 쥐고 이성희, 둥근 돌이 싫습니다. 그 둥글다는 게 그 순둥이 같은 모습이 죽이고 싶도록 싫었습니다. 깨트려 부리고서야 알았습니다. 둥근 돌 속에 감추어진 그 각진 세월이 파랗게 날새고 있던 것을, 무덤 같기만 하던 그 속에 정말로 살아있던 것은 시뻘건 불을 피워도 남을 분노라는 것을, 둥근 것들은 다 그렇게 제 속으로만 날카로운 각을 세우나 봅니다. 참, 이게 진실이에요. 겉으로 얌전한 아이는요, 그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청소년 인문학 강의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왔는데 얌전해 보여요. 남들은 다 착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얘기했어요. 착하다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애한테. 그럼 애는 착하게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분노가 있어요. 그 아이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오면 애가 글을 쓰면 막 분노의 글을 썼네요. 분노에 있는, 분노가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한대요. 그 우리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이 둥근 돌이 싫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칼날이 있는 거예요. 이 칼날을 어떻게 좋은 에너지로 할 건가? 우리 분노의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걸 깨닫게 하는 방법은 애들께 자꾸 뛰어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하고, 그림 그리기, 자기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런 의례가 그리스에도 했잖아요. 그 비극기에서 그랬잖아요. 슬픈 일을 함께 집단적 그 에너지로 모아서 함께 사는 힘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슬픔을. 우리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 분노하죠. 묻지마 범행하고 막 모르는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자아가 되잖아요. 숨거는 그림자, 이걸 통합해야 돼요. 그 통합하는 과정이 바로 걸음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내 모습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온전한 인간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